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누르세요. 그러면 복 받고 성공할 거예요. Right now. 네, 서경 총재님. 그래. 예, 총재님 지금 저 인터뷰 10분만 가능할까요? 빨리 해요. 아, 예, 총재님.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또 서경영 총재님의 정책을 참고한 것일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이 가계소득을 불리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국가부채를 떠안는 이른바 부채 화폐화를 시도하자는 주장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뭐 양적 완화잖아. 예, 예. 내가 어제 인터뷰를 했잖아. 어제 인터뷰요? 그걸 이재명이가 본 거지. 한국은행의 부채를 늘리고 국가 예, 예. 부채를 늘리고 국민들한테 2,000조를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 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 걔 오른 애 누구야 그 홍석준한테 인터뷰한 게야 그 내용이. 예. 이재명이 어제 본 거네.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건 손톱만 것도 없어.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한 달 전에 MMT 이론 관련해서 총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은행에 채권을 발행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해서 한국은행에 주잖아. 주고 바로 우리가 그 돈을 찍어서 2,000조를 찍어서 그 채권을 인수하거든. 그럼 우리가 그 돈을 2,000조를 정부가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남은 돈을 그거 바로 푸는 거야. 그걸 그 2,000조를 가지고 예. 국민한테 직접 이제 배팅을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신기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한국은행에다가 직접 채권을 주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2,000조를 찍어서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2,000조를 찍어서 그걸 정부에다가 정부에 주고. 주는 거지. 그러면은 응? 허경 대표님께서는 2,000조 생겼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바로 국민배당금 국민들한테 국민배당금뿐이 아니라 국민배당금 줄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1인당 1억씩 이런 식으로 예. 양적 완화를 국민들에게 자금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면 충분하단 말이야.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는데 서두르지 않아도 돼.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서로 이자가 없다 이 말이야. 이자가 없어요?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그 돈을 받을 때 그거는 특수자금, 국가를 위한 자금에서 한국은행에서 무이자로 받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이자로 받으시는 거예요? 무이자를 받아가지고 원금 상환만 매번 이자 내는 것처럼 갚아 나가버리면 금방이야. 네네. 6,000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없잖아. 그냥 제로에 가까운 금리도 아니고 그냥 아예 제로 금리로다가 빌리시겠다는 제로 거예요? 금리도 빌려요. 아예 제로 금리로? 제로 금리. 그러면은 이건 마치 그거네요.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한 거랑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거지. 1000년짜리 채권을 발행한 거랑도 비슷한 거고. 그 5000년짜리 채권을 발행한 거랑도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국민을 잘 살까고 경제를 살리면 되잖아. 뭐에 설명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국가의 지원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재원은 금리가 제로 금리인 영구채로 조달하자는 글을 게시했어요. 국가의 재원은 네. 채권이 예, 제로금리거든. 예. 그리고 국민이 네, 1,600조 가계부채는 연간 100조 정도 이자가 나가. 네.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국가의 제로금리 돈으로 이거를 국민의 부채를 없애주는 거야. 그게 바로 예, 형님, 안부전합니다. 그래 나 인터뷰하고 있어.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예, 국가의 채권을 약 2,000조를 내가 발행한다고 그랬잖아. 국가가 네, 맞아요. 국채를 2,000조 발행해서 한국은행에서 현금화하잖아. 예, 중앙은행에서 현금화한단 말이야. 그래가 국민들 빚을 갚아줘. 현금화해서요. 그러면 그냥 국민들은 연 100조가 안 나가잖아. 이거 내가 강의 인터뷰 해줬지.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이자가 100주씩 나가는데 이거를 국가가 떠안으면은 영구채잖아요. 그럼 네, 이자가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이 900조가 850조가 높은 게 아니야. 네.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국민들의 사채가 가계 부채가 없어져야 돼. 예,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자 부분을 국가가 없게 해주는 거야. 그 말이지. 그냥 이자를 탕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뭐라고 제시했냐면은 정부가 제로 금리로 30년에서 50년 만기에
원화 표시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요. 30에서 50년 만기의 제로금리의 채권을. 그러면 그걸 한국은행이 그냥 바로 사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양적 완화야. 예. 왜 양적 완화 안 해서 하자 소리잖아. 네. 그러니까 그 양적 완화 작동 과정 역시도 이 총재님의 그 과정이랑 그냥 완전 똑같거든요. 이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광팬이라니까. 그걸 이제 발표하는 거야.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나. 그 사람이 내 유튜브에 광팬이라니까. 그걸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이 내 유튜브 안 보겠어. 매일 보고 있지. 근데 그래서 또 학계와 한은에서는 이 같은 방법에 대해서 이게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또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재정을 충당하면은 그만큼 재정과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 또 발권력으로 재정을 확충하면 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으로서는 원화 가치의 약세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 경제학자는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에 따른 금융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국민 소득 수준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총재님께서 만약에 양적 완화를 하시면은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을 할 경우 이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총재님만의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익을 봐요. 이익을 봐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경제학자들이 참 어리석은 문제가 있는 거야. 네. 한국 경제가 확 돌아가잖아. 네. 돌아가면서 외국인들이 투자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에 급격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화폐 변경과 동시에 한다니까. 화폐 변경을 하면 지하 자금 1,000조 정도가 국가로 들어와. 국가 수입이 돼. 네. 그래. 1,000조가 들어오는데 그럼 나머지 1,000조는 어쨌든 찍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찍어내는데 예. 오히려 지하 자금이 사장돼 버리고 1,000조라는 자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금이 어떤 결론이 오냐? 1,000조라는 자금이 네. 지하 자금이 이제 올라오니까 활성화되잖아. 그러면서 새로 푸는 돈은 지하로 안 들어가고 이 돈은 돈단 말이야. 경제 구조로. 도니까 엄청나게 돈이 순환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인플레가 안 생기고 이 돈이 돌물어서 한국 경제가 아주 나아져.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의 수익이 높아진다니까. 한국 기업이 다 망하는 것보다 지금 이대로. 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외국 투자자들이 그런 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야. 돈 가치만 분석하는 게 아니야. 그렇겠네요. 한국에 주고 있는 돈이 예. 활성화된단 말이야. 어느 나라의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높아지니까 한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우리가 IMF 때 한국이 IMF 때 미국 우리가 가져온 돈이 얼마야? 한국이 우리가 뭐 때문에 그때 위기를 IMF 때 맞이했어? 외환위기죠. 기업들이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우리가 왜 외환위기가 왔냐 말이야. IMF 외환위기가 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정신나가서 왜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모르잖아. 달러가 네. 200억 달러가 모자란 거야. 200억 달러. 예. 200억 달러 부족 사태가 난 거야. 200억 달러 부족 사태? 이게 국가 결제해야 될 부분이야. 네네. 200억 달러가.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바닥 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바닥 났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200억 달러 정도. 네네. 그래서 IMF에서 200억 달러를 빌려달라고 한 거야. 그 200억 달러면 얼마야? 우리나라 돈. 20조죠. 얼마 안 돼요. 20조밖에 안 되잖아. 네, 20조밖에 안 되죠. 그 20조라는 것은 정부에서 머리를 쓰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걸 IMF한테 가서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경제가 그냥 기업들이 그냥 80%의 중산층이, 우리나라는 중산층이라는 거 말이야. 우리나라의 위기는 중산층의 위기야. 한국의 위기는 네. 중산층의 위기를,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가느냐 빈민 서민으로 내려앉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야. 네네. 중산층은 항상 80%인데 80%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 네네. 까딱 잘못하면 밑으로 내려오잖아. 맞아요. 이게 그 중산층이야.
이 중산층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시대. 이 중산층은 눈치만 보고 있네. 자본주의로 갈까, 공산주의로 갈까. 밑으로 몰라가면 그냥 공산주의자처럼 바뀌는 거야. 그냥 위로 올라가면 이제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예, 예.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몰라가면은 이빨 갈고 그냥 때리고 원망하고. 예.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비판 세력이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중산층이 80%라는 건 이건 핵폭탄이야. 중산층한테 피해가 오면은 적자표에 나타나버려. 표심에 나타난단 말이야. 정치인은 중산층을 기준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서민만의 계산해도 안 되고 아예 상류층만 계산해도 안 되잖아. 이 중산층이 말이야. 컨트롤하는데 이 정치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국채가 무금리, 제로금리의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600조 가계부채를 없애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금리가 안 나가잖아. 근데 지금 정부는 뭐예요? 펌프에다가 숟가락으로 물을 부어. 한 숟가락씩. 뭐 주면 뭐하노? 그러네요. 물을 붓고 있어.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가지로 확 부어버려. 응? 네, 네. 바가지로 확 부으면 이 중산층이 살아요. 경기가 확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20조라는 거 많은 돈이 아니야. 나는 2000조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잖아. 왜? 국민 가계부채가 1600조니까. 그만큼 국민 1인당 18살부터 1억씩 줘버리면 채권이 싹 사라져. 가계부채가. 다 빚값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싹 갚아버리잖아. 응. 아, 맞습니다. 가계부채를 갚아버리면 경기가 확 돌아가잖아. 그러면 그 돈이 1600조가 지하자금 1000조도 올라오고 또 1600조를 이걸 거기다 1000조를 보태서 주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의 돈이 은행으로 많이 들어가 버려. 네, 네. 부채 상환. 그래 안 그래? 그렇겠네요. 시중은행이 튼튼해져. 부채 제로니까. 부채가 많이 갚아버리니까. 은행이 튼튼해지고. 은행으로 그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인플레가 안 생겨요. 사람들은 이게 인플레가 생기는 걸 착각하잖아. 이건 순환만 바뀌는 거야. 네, 네. 가계 부채가 국가 부채로 바뀔 뿐이야. 이자 나가는 게 이자 안 나가는 건 바뀌는 거야. 예. 매년 100조 정도의 이자를 안 낸다는 것 뿐이야.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그게 30년이면 어떻고 50년이면 어때? 내 말 이해 안 가나? 이해갑니다. 정부가 그걸 연장해주면 되는 거고, 한국은행이 연장해주면 되는 거지. 응?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원리야. 국가 부채는 이자가 없는데 국민의 부채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가. 그거는 특단의 조치로 국가 무이자 채권을 발행하면은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국민들의 이자는 안 나가. 근데 이러면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은행하고 맨날 짜져 있어. 국민이 매달 내는 100조를 매년 내는 100조를 노리고 있는 거야. 네, 네. 중산층 몰락이지. 간단하잖아. 이제 경제만 봐 당파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 다 정신대로